2025 잉글랜드 FA컵 16강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 맨시티의 우승 흐름으로 가는 걸까요? 빅클럽들이 대거 탈락한 상황에서 몇 팀 안 남았었는데 맨시티는 가볍게 승리해서 8강에 진출했고 맨유는 또 홈에서 풀럼에게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습니다. 맨유가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올라가 주길 바랐지만 홈에서도 풀럼에게 이렇게 고전하면 그냥 빨리 탈락해라. 맨유의 16강 탈락 여부는 이번 주 다음 주면 알게 됩니다. FA컵에서 남은 팀들이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이 나는 순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6강전에서 퇴장만 4장이 나왔습니다. 울버햄튼의 에이스 쿠냐는 바보처럼 상대의 자극에 무너지면서 경기 중에 폭행을 자행하면서 경기 종료 직전에 퇴장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패배했는데 어차피 쿠냐 없이 8강 올라간다 한들 답이 없었죠. 8강에 올라간 팀들은 맨시티, 본머스,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 이브리그의 프레스턴,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으로 노팅엄이 올라올 듯 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으로 있는 동안에 이렇게 대진이 네임밸류가 떨어진 팀들이 모인 8강전은 본 적이 없습니다. B클럽은 맨유만 유일합니다. 이 FA컵에서는 맨유에게만 관심이 갔습니다.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4개월째가 되었고 아무리 보유 선수들로 꾸려나가는 게 어렵다고 해도 4개월 수업료 냈으면 이제 감독 책임이죠. 지금 리그에서도 경기당 득점이 1점입니다. 정말 솔직히 토트넘은 운이 안 좋았던 게 맞잖아요. 리그 13위 팀이 골 득실차가 플러스 14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맨유 14위 골 득실 마이너스 6, 라리가 13위 지로나 마이너스 5, 분데스리가 13위 호펜하임 마이너스 15, 세레이 13위 코모 마이너스 10, 프랑스 리그 13위 앙제 마이너스 12. 토트넘의 골 득실은 최소 지금 6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경기력에 있어서 운이 안 좋았다가 아닙니다. 부상자 속출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물론 맨유도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맨유에 믿을 만한 선수는 딱 한 명이거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얘만 유일하게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몸값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팀이 최악이 되었는데 부상당하지 않고 성실하게 출전하고 있고 안 되는 팀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25만 파운드 공격수 선수가 6골 7도움입니다. 손흥민보다 더 많은 주급이에요. 거기다 이 선수 재계약하는 액수는 훨씬 더 큽니다. 35만 파운드까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브루노에게 부진하다는 말? 브루노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 평가들 없습니다. 팀 자체가 붕괴되어 있어서 고군분투라고 하지 브루노가 못해서 팀도 못한다는 평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토트넘은 어떻습니까? 해외의 찌라시 언론들과 국내에서만 손흥민을 깎아내리는 듯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손흥민이 미넨으로 이적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손흥민이 레벨이 떨어지고 퇴출 그런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미넨 이적설이 왜 나오겠습니까? 최근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재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살라, 반다이크, 아놀드, 리버풀에서도 재계약을 안 하고 있고 사실 슬롯 감독이 영입되었을 때 리빌딩을 계획했을 텐데 오히려 대성공을 해버렸죠. 전문가들이 3위에서 5위 정도로 평가했는데 우승은 지금 거의 확실시 되어버렸습니다. 보유한 자원들이 부상이 매우 적으면서 팀 컬러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경쟁팀들의 부진으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에서는 미드필더 최고 주급자 데브라이너가 재계약 문제가 있었는데 맨시티가 과르디올라와 재계약을 했고 홀란과는 잉글랜드 역사상 최고의 계약을 해버렸지만 데브라이너는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밀당 중이었는데 최근 소식에 따르면 데브라이너가 연봉 대폭 삭감과 벤치에 머무는 것도 받아들이면서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에겐 기준이라는 게 있죠. 커리어, 명예, 돈, 가족, 아내. 이 기준 안에서 데브라이너는 선수로서 더 뛰고 싶었고 북중미 월드컵을 출전하고자 주급 대폭 삭감을 당해도 팀에 잔류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국가대표 엔트리에 포함되기 위해서라도 맨시티에 머무는 것이 좋다는 판단인 거죠. 최고 선수들이 어떤 결정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최소한 손흥민처럼 퇴출 이런 단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한 말입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건 손흥민 까는 기사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은 현재 목표대로 가고 있고 순항 중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토트넘이 리그 우승이 현실적인 목표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토트넘은 그리고 손흥민은 감독과 선수들은 우승 트로피를 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리그의 순위가 아쉬울 뿐이지 지금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FA컵이 좀 부러울 수는 있겠지만요. 오히려 토트넘은 올 시즌 3월이 기회가 됩니다. 선수들은 시즌이 시작되는 때부터 시즌이 마무리되는 10개월 동안 체력을 써야 하고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한 시즌을 치르는데 체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사용하면 후반기에 경기력 저하, 부상 문제가 더 뒤따르게 됩니다. 토트넘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고 이틀 쉬고 다시 리그 경기를 하게 되면 만만한 팀에게도 고전할 정도였습니다.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약팀에게도 패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토트넘 선수들은 대부분 7개월 동안 돌아가면서 제대로 쉬어버렸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시즌을 이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정도인 거죠. 의도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유로파리그 16강을 앞두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부상자가 7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로파리그 때 바운더벤, 로메로도 돌아올 예정으로 보고 있고 솔랑케도 훈련을 시작했다는 걸 SNS를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쌩쌩한 선수들로 모여버린 토트넘. 그럼 부상자가 3명 정도밖에 안 남아요. 다른 유로파리그 경쟁팀들의 상황을 다 알 순 없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토트넘이 가장 좋은 분위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우승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빌바오도 리그에서도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 소시에다드 2승 3패, 프랑크푸르트 1승 2무 2패. 이 팀은 득점 2위인 마르무시를 맨시티에게 팔아버리면서 정신나간 짓을 했습니다. 미넨에게 지금 4실점 대패를 당했었죠.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과거에도 이겼었고요. 그때도 질만한 상대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토트넘이 더 강해져 있으니까 우승한다는 아니지만 희망회로 돌려도 무리 아닙니다. 문제는 라치오인데 라치오가 쌩쌩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3승 2무예요. 이번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AC 밀란과의 원정 경기에서 이겨버렸습니다. 골과 실점도 딱 4위 안에 들만하고 인터 밀란 외에는 강팀들도 이기면서 분명 위협적인 팀은 맞습니다. 그럼 위협적이니까 전력이 토트넘에 밀리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토트넘이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이런 팀들에 비해서 약팀이라고 하는 거지 유럽 전체에서 꽤 유명한 팀입니다. 네, 오죽하면 유로파리그 우승 1순위라고 하겠어요. 네, 토트넘은 우승까지 하기 위해서는 결국 4강에서 라치오를 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라치오를 넘는다면 결승전에서 무리뉴를 만나든 로마를 만나든 기적적으로 맨유를 만나든 일이 일어나겠죠. 저만 설레나요? 우선 유로파리그 우승의 가치를 떠나서 손흥민이 이거 하나 원하면서 이런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 거고 기회가 왔으니까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토트넘의 16강전이 열리게 됩니다. 첫 경기는 원정 경기입니다. 알크마르가 네덜란드 리그의 소속팀입니다. 어떤 팀도 이제 만만하게 보지 말고 잘 준비해서 정예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박살내버리길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 골 넣고 딱 1대0으로 돌아와라. 콜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